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인바이오입니다. 인바이오가 식물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소식에 며칠째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인바이오에 대해서는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바이오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이오에 대한 의견입니다. 당초에 못 나가게 가두리 치고 왔다 갔다만 하고 있네. 거래량만 늘리고 횡보하다가 막판에 액션 주겠지. 안녕하세요. 미래에서 왔습니다. 곧 앞자리가 3자로 바뀌고 머지않아 5자도 받습니다. 21,000원 재진입하면 더 날아간다 분명히. 형님들 힘 좀 써봐 라고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만 늘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좀 그러기에는 지금 급등을 좀 잘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인바이오? 네, 일단 고를 드린 것은 이제 추세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서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라서 고 의견을 드렸고요. 뭐 앞으로 계속 올라가겠다라고 보기에는 가격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인바이오는 작물 보호제 개발 업체죠. 국내 최초로 식물 바이러스 방제 치료제를 개발했고 지금 테스트까지 완료됐다라고 하니까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기업이 공모가가 상당히 낮았어요. 5,800원 정도였는데 지금 24,400원이면 공모가 4배 가까이 단기간에 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추세만 타고 가는 걸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봉이 얼마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10분 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그 상장 이후에 반등을 시도를 했고 지금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추세가 깨지지 않은 그런 구간이죠. 현재 시점에서 뭐 목표가를 잡자면 한 22,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열려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만약에 조정이 시작되면은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는 설정하시되 언제든지 탈출 기회는 좀 잡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바이오는 공모가 한 5,800원대보다 지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부담은 있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일단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고를 외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미래에서 오신 분이 게시글을 쓰셨습니다. 곧 앞자리가 3자로 바뀌고 머지않아 5자도 봤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전문가님 좀 보이세요? 미래가? 네, 사실 뭐 주식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뭐 무조건 그렇게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려요. 네, 하지만 이제 고평가에 대한 부담을 제가 언급을 드렸고 이 작물보호제라는 것이 이제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이 또 붙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됐고 지금 유동성 자체가 너무 풍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는 수급이 확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유동성 효과가 신규 상장주에도 뭐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유동성 장세라는 것은 유동성이 들락날락하는 것이지 뭐 끝까지 들어온다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무조건 3만 원 갈 거야, 5만 원 갈 거야 뭐 이런 전망보다는 추세가 깨지면 일단 매도는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세가 깨지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우선은 보유를 하시라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5위 확인하셨고요. 다음 4위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는 LNF입니다. LNF는 2차 전지 소재 업체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어제장 강세를 보인 데다가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LNF는 일단 스탑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LNF는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NF에 대한 의견입니다. 71,000원 오면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오늘 종가 보고 깜짝 놀라지나 마시게들 무슨 일이든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근데 나는 중간에 물려서 시작도 못했다. 이건 오를까 말까 의심할 종목이 아니야. 삼성전자 우처럼 진득하게 두면 두둑해지는 종목이지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을 보면 71,000원이 오면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71,700원 주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구간대에서 추가 매수 괜찮은 전략인가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71,000원에서 약간의 지지선이 잡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뭐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본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조정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장대 양봉 이후에 조정봉이 나올 때는 여기서 한 번에
한꺼번에 더 치고 가기보다는 살짝 눌림을 준 이후에 재반등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한 6만 원 초반대까지 밀릴 가능성도 좀 염두는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모멘텀 좋은 기업이죠. 네, 2차 전지 기업이고 양극재 공급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테슬라 메이저 공급 업체로까지 발돋움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인데 이 전기차 관련주 이슈가 최근에 부각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피로감은 있어요.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도 주가가 적게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어제 슈팅이 안 나왔으면은 우상향 추세니까 제가 고의견 가져가죠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어제 일단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왔어요. 그래서 스탑 의견을 드리는 것은 뭐 이 종목이 나쁘다, 무조건 떨어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에 와서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아마 밑에서 재매수할 기회를 제 생각엔 분명히 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보유보다는 뭐 매도 후 재매수라든지 좀 유연한 전략이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 종목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6만 원 초반까지 밀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든 다시 한번 신규 매수할 기회를 줄 거다라는 점을 설명하셨습니다. 목표가를 좀 잡아본다면요, 전문가님. 어디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목표가를 잡자면 8만 원 정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사실 목표가를 잡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유자에 한해서 그 정도까지 전략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끊었다가 밑에서 사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은 변함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한번 조금은 정리를 했다가 다시 좀 떨어졌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고 파는 전략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4위 확인하셨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3위 만나볼게요. 두산퓨얼셀입니다. 수소 관련 핵심 제품 연료전지 제조사 두산퓨얼셀 5일장 소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산퓨얼셀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두산퓨얼셀은 고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퓨얼셀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퓨얼셀에 대한 의견입니다. 평단 6만 원대 보유 중입니다. 오늘 60층 찍고 내려왔네요.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5만 9천 원 무너지면 5만 5천 원대까지 흐른다. 내일은 금요일이라 더 빠질걸? 조정 더 나오면 5만 원 초중반 진입 대기 중. 장기로는 무조건 10만 원 넘는다고 봅니다. 다들 파이팅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5만 9천 원이 무너지면 5만 5천 원대까지 흐른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무너졌거든요. 5만 8,100원 지금 주가 형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5만 5천 원 제가 볼 때는 이제 5일 이평선 지지가 확인되는 그 정도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5만 5천 원까지 눌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일단 고의견을 드린 건 이게 수소 관련주로 좀 엮여 있죠. 그래서 수소 시장의 뭐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 해외 수소 업체 대비해서도 저평가다. 이런 모멘텀들이 부각이 되는데 수소 관련주는 전기차 관련주보다는 조금 더 신선한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추세 자체가 우상향이고 깨지 않았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수급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최근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가 관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전고점이 6만 1천 원을 한번 뚫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눌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유를 하시고 아마 전고점 돌파를 노려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전 고점 그 라인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게시글도 좀 눈에 띄는데요. 장기로는 무조건 10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친환경이라는 게 이제 죽지 않는 섹터고 한국에서만 이제 친환경을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유럽 지역에서도 그렇고 뭐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든 친환경에 대한 열풍이 거세기 때문에 쉽게 죽을 테마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로 10만 원 도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로는 10만 원, 무리는 아니다라는 또 긍정적인 전망 내놓았습니다. 두산퓨얼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2위는 삼화 페인트입니다. 이 종목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에폭시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에폭시는 앞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곳에 폭넓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삼화 페인트는 그렇다면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삼화 페인트도 일단 고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삼화 페인트도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화 페인트에 대한 의견입니다.
연봉을 보니까 최고 25,600원까지 갔었네요. 이번에는 그 두 배는 쉽게 갈 듯합니다. 반도체 관련주 대장들 주가 기본 10만 원이다. 산화 페인트라고 못 갈 거 없잖아. 재료가 어마어마한데 시총이 고작 3천억대, 시총 1조는 쉽게 가져야 맞는 거지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연봉을 보니까 최고 25,600원까지 갔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이번에 갈 거다라고 보셨는데 두 배는 더 갈 거다라고 보셨네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어차피 이제 급등주는 그 펀더멘탈 분석은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네, 기술적인 분석으로 해봤을 때 네, 월봉을 보면 네,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한 17,000원 구간 정도. 네, 전 고점 구간에서 매물대가 강하게 작용했던 구간이 17,000원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슈는 좋습니다. 반도체 소재 에폭시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이슈인데 이게 이제 그 일본에서 수입 비중이 85% 이상,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그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가 조금 악화되고 일본이 수출 규제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소부장 국산화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많이 커졌죠.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가 어쨌든 아직 개선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대한 이슈가 불었고 또 산화 페인트 자체가 시가총액이 아까 댓글에도 있었지만 그 큰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나올 때 수급이 순간적으로 유입되면서 주가를 급등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 마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좀 점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도 점프 한 번 더 가능하겠다. 우선은 17,000원 라인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다음 게시글을 보도록 할 텐데 반도체 관련주 대장주들은 주가 기본이 10만 원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산화 페인트 회사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묶어서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미 엮였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고 네, 지금 상한가 기준 13,000원인데 네, 10만 원은 네, 못 갈 것 같습니다. 네. 단언을 할게요. 그래서 10만 원 가려면 연상이 이제 몇 번씩이나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 연봉상 최고가도 25,000원이니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17,000원 이 부분을 돌파하는지 그걸 보는 게 우선이고 그 부분 돌파하면 역사적 최고가까지 노리고요. 뭐 10만 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들을 많이 확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삼화 페인트에 대한 의견 자세하게 들으셨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1위 만나볼게요. 오늘의 1위는 대용제약입니다. 대용제약 오늘 주가가 강세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메디톡스와의 분쟁, 보톡스 분쟁 패소 소식에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오늘장 메디톡스보다 더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보타 수입 금지 기간이 10년에서 21개월로 대폭 단축된 것을 호재로 지금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대용제약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정말? 네, 대용제약은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 스탑 의견으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용제약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용제약에 대한 의견입니다. 계단식 하락 추세 전환, 보합까지 가겠네요. 보합 보면 한번 들어가 볼까? 내일 상한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요? 20만 원은 충분히 넘어갈 듯 일단 버티기 들어갑니다. 불확실성 해소, 호재 뉴스, 수급 모두 좋네. 오늘이 15만 원대 마지막 날이 되길 어여 말아 올리자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을 보면 계단식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라고 쓰셨는데 반대 아닌가요, 전문가님? 그렇죠. 요거는 이제 누가 봐도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5일 이평선을 타고 가고 있고 종가 기준으로 깬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전고점 돌파까지 시도하고 있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제 상승 추세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제가 스탑 의견을 드린 건 스탑 의견을 드릴 땐 두 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하락 전환 가능성이 높을 때, 두 번째로는 정말 예측 불허일 때. 근데 이 대용제약은 사실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서 일단 스탑 의견을 드린 거고 지난주에 스탑도 드렸었는데 같은 이제 이유예요.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다라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 소송 관련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상승하는 건데 앞으로의 모멘텀은 역시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라온 부분이 코로나 치료제이기 때문에 아마 보톡스 관련된 얘기로는 크게 더 엮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치료제 관련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기술적으로도 전 고점 구간까지 왔고 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래도 비중을 조금 줄이는 쪽으로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서서히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확인하셨는데요.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배당주 하나를 가지고 네. 왔습니다. 네, SK텔레콤이고요. 국내 1위 통신 사업자입니다. 그쵸. 5G 시장에서도 점유율 46%,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G 망 투자 때문에 이제 이익 개선이 쉽지는 않았어요. 이제 내년부터는 5G 가입자의 ARPU,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자회사의 성장 기대감도 있죠. 네, 대표적인 자회사는 SK 하이닉스, 실적도 좋고 주가도 상당한 랠리를 보였습니다. 모회사가 SK텔레콤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년 반도체 업황에 의한 실적 개선 기대감도 좀 유효하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가격적인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급들이 모회사인 SK텔레콤에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말이기 때문에 역시 배당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시가 배당률 4%대 고배당이 기대되기 때문에 배당을 받고 넘어가는 전략을 쓰셔도 무리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는 저점을 잡고 우상향 추세를 좀 이어갔던 모습입니다. 통신주기 때문에 워낙 무거워요.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중장기적인 성향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유해 보실 분들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26만 5천 원 정도까지 기술적으로 드렸고요. 손절가는 23만 5천 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SK텔레콤 가격 전략과 함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